좋은 얘기 좀 해줘야지. 이제 안 좋은 거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사모펀드 매수 강도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역시 믿을 건 사모다. 네. 어제 사모펀드가 매수 강도를 보인 쪽에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LIG 넥슨을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침에 개장할 때 방산주들을 볼 때 분위기가 다 안 좋았어요. 네. 네, 다 빠졌었죠. 한 3%, 뭐 4%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보합까지 그래도 끌어날렸는데, LIG 넥슨만 어제 그래도 4%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서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4종목을 그러니까 LIG, 그 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요 4종목이 빅4입니다. 그죠? 방산 관련해서. 그렇죠. 요 4종목을 지수화 시켜 놓은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방산 인덱스인데, 이게 2009년도와 10년도에 여기, 그 다음에 2014년도와 15년도에 여기, 이번에도 이 인덱스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딪혀 버렸거든요. 그죠? 딱 거기에서 부딪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30%, 적게는 15%씩 이 4종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도 지금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대박이 났다가, 왜냐하면 여기가 30 정도였는데 120이니까 많게는 어떤 종목은 4배가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입니다. 자, 일단은 북한이 오늘 제가 자료 만드는데 아침에 또 쏘았더라고요. 아침에 6시에 제가 자료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속보로 또 막 어디 미사일 쐈다고 북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뭐 북한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최근에 발표한 것은 5년간 방위비를 최대 400조 원 규모로 검토한다. 5년 새에 2배 목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글로벌 분위기는 러시아가 뭐 포기를 하든 아니면 중국에서 시진핑이 물러나든 뭐 이런 게 안 되면 당분간은 글로벌 국가들이 다 국방비를 증액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죠? 증액하는 분위기고, 참고로 일본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은 우리가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위대죠, 자위대. 방어만 할 수 있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을 못 하죠. 네, 공격을 못 하죠. 그래서 많이 무기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에 일본의 그 무기, 일본에서 만드는 무기는 단가 자체가 비싸요. 우리가 대량으로 찍어내야지 물건을 싸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가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사는 일본하고 가까운 일본하고는 경쟁을 안 해요. 우리처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다고 말씀드렸죠. 러시아 있고요, 미국 있고요, 중국도 무기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 무기를 쓸 수 있을까요? 나라들이? 미국 눈치 보는데 과연 중국 무기를 가져와서 쓸 수 있을까요? 중국 무기는 함부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산 무기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러시아도 지금 이번에 전쟁할 때 봤잖아. 러시아 무기 뻥인 거. 뻥인 거죠.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 대놓고 본인들이 강조하는 것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허술한 무기들을. 아니 근데 전에 이선엽 부장, 우리 다 얘기하셨죠. 그 뭐냐면 이미 미국 무기를 쓰면 호환성, 부품의 호환성이라든가 시스템의 그 서로 연동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무기를 선택하면 계속 미국 무기만을 사야 되는데 러시아 무기 사면 러시아를 사고. 근데 한국이 미국 무기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게 호환이 된다고. 호환되고 지금 또 이런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된 무기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아니면 뭐 우리 정도가 되는데, 그죠? 미국은 지금 자기들 거도 하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수출 쪽으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업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건 제가 그 아침부터 좀 그래서
조금 가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를? 근데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왼쪽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고. 아, 손가락 욕했어요? 네, 손가락 욕하는, 이게 그거죠. 지금 관계가 그만큼 안 좋다. 예, 그렇죠.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동작 중에 하나인데 짤로 찍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사 주먹으로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거 사우디의 국왕이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이번에 감산을 사우디 주도로 200만 배를 감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열받았던 거잖아요. 더욱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런 짤이 이제 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사우디 관련된 기사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사우디도 최근에 우리나라 어제 LIG 넥슨 쪽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어제 LIG 넥슨과 관련해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LIG 넥슨에 관심이 있다. 무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LIG 넥슨이 어제 쫙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빈산말 MBS가 이제 오잖아요. 그죠? 10월 말 11월에 오면 무기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가성비 관점에서 괜찮고 많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겼잖아요. 지금 이미 밸류에이션이 그러고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좋은 위치가 오면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LIG 넥슨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는데 카카이 인수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나가고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또 마찬가지로 CEO 교체와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좀 싸지면 뭐 LIG 넥슨 대형주로는 LIG 넥슨을 보면서 좀 작은 종목들 있잖아 방산 관련해서 밑에 밸류체인 그런 기업들도 한번 좀 봐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S&T 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도 주가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 최근에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 변속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 자동차에 따지면 변속기, 미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제일 중요한 거죠, 파워. 그렇죠. 네, 오래 끌고 다니면 이제 고장이 나는 이제 부품 중에 변속기라는 게 있는데 내구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런 것들이 잘 팔리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 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12,000원 정도, 13,000원 가깝게 가다가 최근에 10,000원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일선 부근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멘텀만 만들어지면 분위기 잡히면 주가 가격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좀 들어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또 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방산건주들이 이 정도 올랐다가 많이 빠졌고 어제까지 모멘텀은 저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사모펀드 쪽으로만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수강도 1위 종목은 재룡전기였습니다. 이건 변압기 관련주 쪽으로 재룡전기 수급이 좀 들어왔다. 얼마 전에 미국에 허리케인 불어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다 끊기고 이런 시설들 다 인프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 예상을 좀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휴전 러시아와 미국이 또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다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종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과 관련된, 거기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쪽 그렇죠. 지역이. 그래서 재건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수요가 올라오면,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이런 화학 쪽,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긴 그림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되고, 어쨌든, 변압기 관련된 부분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 정도. 그 다음 한미글로벌이 그저께 이제 많이 빠져서 제가 양봉이 시가 이탈 안 하면 아직까지는 시세 무너진 거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한 8% 오르다가 윗골이 좀 달았는데요. 여전히 상업펀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 정도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요. 자,
자, 연기금 쪽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각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쭉 보시고, 투신이 한미글로벌을 같이, 예, 상호펀드하고 같이 샀네요. 자,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YG엔터를 주가가 많이 빠져서 YG엔터를 좀 샀는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드디어 이제 YG엔터가 콘서트가 이제 투어가 시작입니다. 예. 콘서트 투어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광봉이라고 응원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응원봉? 콘서트 가면 우리 그 누나들, 오빠들, 언니들 막 열심히 율동하는데 멍하게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게 야광봉 흔들면서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원봉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응원봉을 온라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품절 상태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응원봉이 보통 싼 거는 한 3만 원에서 비싼 거는 5만 원, 요 정도 사이, 네,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이번 주 콘서트 하면서부터 매출이 이제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 3인방이 다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SM이 한 20% 제 기억으로 빠졌고, JYP가 그나마 덜 빠져서 한 15%, YG가 아마 30% 가깝게 25에서 35% 빠진 것 같은데,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이유로 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 때문에, 그 다음에 매크로 이슈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시장만 좀 안정을 찾아준다면 저는 이 엔터주들도 낙폭 가대로서 좀 움직일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트레저 미니 앨범 나옵니다. YG에 또 트레저 미니 앨범 나오고, 내년도에 신규 걸그룹도 또, 좀 데뷔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YG는 실적이 지금까지는 별로 기대할 거 없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실적도 조금씩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낙폭이 크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제 연말에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투어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쪽에서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키맨의 이제 둘째 공주가 이번 주에 그렇잖아도 지금 예. 하루까치님이 개인들 돈 없다면 연예인 보러 갈 돈은 있나? 딱 썼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네, 거야. 근데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둘째 딸 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 네, 사준다 그랬잖아. 했는데 저는 했죠. 결제까지 해줬죠. 했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워낙 이렇게 인기 좋은 그룹들은 웃돈을 벌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마스님 같은 분들이 샀어요. 근데 키맨이 너무 보고 싶어해. 내가 30만 원을 샀는데 이 친구한테 50만 원을 파는 거죠. 기꺼이 근데 사서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YG에서 이거를 예약한 사람과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키메님이 예약했는데 키메님이 가야 되는 거야? 와이프 이름으로 한 거죠. 와이프가 둘째가 부인이 가셔야 된다. 예, 본인이 가야 되는데 또 뭐냐면 이거를 빨리 예약을 하려고 팬클럽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또 중간에 이거 한 거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둘째 공주 섞이다 보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죠, 이거. 한 사람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키메님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 다 환불될 거 아니야, 돈. 환불 신청을 했고요. 네. 근데 수수료 일부 띄고 다시 환급이 되겠죠. 이제 카드로 다시 환급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기쁘다는 건 아닌데. 기뻐하는데 뭐. 아빠는 이미 보내준 거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대요. 가서 웃돈 사고? 아니요. 뭐 지금은 다른 사람 표를 못 산다니까요. 그냥 아예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소리만 듣겠다는 거죠. 왜냐면 그 경기장 밖으로 그 음향이 워낙 크니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추운데 왜 그 3시간 동안 밖에 가서 그 꼭 들으려고 하냐라고 했더니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재계약이 이제 내년도면 블랙핑크가 재계약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YG한테 이제 양현석 대표라든지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 1인데 구독자가, 지금 몸값이 아니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YG에서,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튀어나가겠죠. 그러면 완전체로서의 공연은 이번에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 YG가 리스크 요인이 없느냐?
이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블랙핑크가 재개가 안 됐을 경우, 몸값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네, 안 됐을 경우에 요거는 내년도에는 또 하나의 우리 BTS 케이스를 봤잖아 이번에 하이브 그렇죠.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엔터주 투자하려면. 요 정도. 네, 가족사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뭐 생일도 얘기했는데. 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 문님, 네,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우리 진담으로 받으실 줄 몰랐다고 이제 잘 미안해 하셔서 네, 한 말씀 드리시죠. 네. 저도 그냥 가볍게 그렇게 그 상처받았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길래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었다. 그래서 문님이 그렇게 저는 뒤끝 있게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문님께서 상처 안 받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좀 힘든 부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조금 쏟아내셔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안 하시면. 내가 아이디가 몇 개 있는데 어떻게 그럼 근데 제가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댓글을 워낙 잘 안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튼 힘드신 거는 네, 우리 다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종종 그런 글 올리셔도 돼요. 단 키맨님에 한해서.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외국인까지만 보고, 바로 사모펀드 매도만 보고 우리 동시효과 그러죠. 보겠습니다. 매도 쪽 한번 봐야죠. 뭘 팔았는지. 네네. 자, 외국인들은 어제 우리가 그 히토리 관련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이 미중 간의 이 노이즈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동구 RNS 쪽으로 어제 외국인 매수 강도는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 가주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매도인데요. 오늘 제가 진하게 칠해놓은 종목 있죠? 요거 자료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요 설명을 동시효과 가기 전에 먼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리스트들은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가주님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일단 뉴프렉스입니다. 어제 사모펀드에서 매도 강도가 0.2%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도 어제 동시 매수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사모펀드 매도, 연기금 매도, 투신도 좀 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매도 나왔고 외국인들도 좀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 투자자들만 어제 사는 모습, 수급은 안 좋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어제 이제 요 발표가 나왔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 메타에서 주커버가 이제 발표를 했고 퀘스트 프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신제품을 발표를 했고 메타 퀘스트 2와 3 내년도 초에 발표되는 3의 이 중간에 발표 하나 한 거예요. 했는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왜 안 좋았냐 하면 사실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안 좋은 부분이 어제 많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면이 갑자기 어디로 갔죠? 넘어가 버렸네. 네, 보시죠. 자, 어제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잠깐만요. 전체 화면으로 좀. 네네네. 전체 화면으로 보시고 요거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나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신규로 출시한 요건데 가장 주목을 부분은 요렇게 우리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굴을 표현을 하면 그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괜찮았던 기능도 있고 좀 안 괜찮은 기능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섞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좀 안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터리인 것 같아요. 배터리. 이거 2시간 쓰면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우리 스마트폰도 적어도 그래도 하루 정도는 견디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그래서 요거 2시간 정도 되면 충전해야 요게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가격이 비싸다. 1499달러 곱하기 지금 우리 1400 얼마 정도 하죠? 환율이 1440원 정도 하죠? 30원. 요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딱 요 가격 나옵니다. 219만원. 219만원 주고 이거
저는 사고 싶은데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200만 넘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높은데 제가 어제 막 자료 찾아보니까 이것만 사면 안 되고요. 요거 전용 이어폰 사야 되죠. 액세서리가 붙어요. 주변기기가 예, 요까지 붙으면 얼마냐면요. 계산해 보니까 255만 원입니다. 예. 그럼 이거 이용하려면 웬만하면 갖추려면 255만 원 정도는 사야지 이번에 나온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처럼 저런 비싼 게 팔리겠냐. 그것 때문에 어제 요 발표되고 가격 나오면서 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판다라는 그런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헤드셋 깨고 아바타를 그대로 재현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보시고 또 하나는 MS랑 협업을 한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S가 S박스 같은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자기들 게임을 얹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의 이 AR, VR 기기가 앞으로 플랫폼으로서 표준이 될 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어제 음봉을 크게 맞아서 200일선까지 이렇게 팡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크로 관련된 이슈로 만약에 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요거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팔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 떨어졌으면 이번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매크로 때문에 빠지면. 근데 매크로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어제는 그 메타버스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실망감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야지만 6,000원 아래에서 들어갈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년도 1Q는 가야 퀘스트 3라는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아직까지 그거는 애플 거. 애플도 나오고 이 퀘스트 3가 또 나오는 거예요. 메타에서. 원래 시리즈가 원래 나오는 거고 그거 나오기 전에 이번에는 조금 비싼 하이엔드 제품을 하나 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3가 메타에서도 나오고 애플도 나오고 그래서 그 모멘텀이 나올 때쯤이면 분위기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 이렇게 거래량 실은 음봉이 나왔고 방금 나왔던 이런 가격대인 노이즈가 나왔으니 가격은 많이 싸졌지만 급하게 우리가 막 저가 매수를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보고 한 차번차번 여러 그렇죠. 달. 저는 한 12월 정도면 분위기 아마 사볼 만한 그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음봉으로 갔다가 돌아서는 시점이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 12월 정도 가면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쯤에 도 가격이 뭐 밑에 많이 싸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찬찬히 그때 분할매수 해보는 거 괜찮으니까 지금 6,000원 밑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